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호성 교수입니다. 벌써 2주차 네 번째 강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빨리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돼서 저희도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번 강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2주차 네 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관절의 기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전에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특별히 어떤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한 분의 사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쭉 사진들을 넘기면서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고요.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특별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서두가 좀 긴데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은 동양인이다, 그죠? 동양인이고 가슴에 이렇게 KOICK, 이거는 코이카라고 하는 명타를 달고 있는데요. 외국의 소녀에 대한 발목을 좀 만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테이핑도 보이고요. 여기 현장에서 이분도 지금 발목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의 직업이 과연 뭘까요? 아, 지금 이 선수는 제가 이 사진을 받았을 때는 태권도 시합 현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고요. 여기처럼 말 그대로 여기 오른쪽 보면 이 나라는 페루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동양인은 이 태권도 팀을 관리하고 있는 트레이너고요. 코이카라고 있는 그 명찰을 보셨잖아요. 이거는 그 약간 의료적으로 열악한 곳에 있는 나라에 한 2년 정도 봉사 형태로 지원을 나가는 건데, 이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우연히 코이카를 신청을 해서 2년 동안 그 국내에서 병원 생활을 하다가 그 2년 정도 코이카 신청을 해서 외국에 나갔는데, 운 좋게도 페루 국가대표팀 트레이너 역할을 코이카를 하면서 맡게 돼서 이 선수들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역 신문에 소개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되게 치료실도 그렇고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치료실에 아무것도 침대 하나만 있어서 무엇을 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도 지금 먼 페루라는 나라에서 카톡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었었고요. 이분의 이름은 디에고 동현 리라고 합니다. 이름이 약간 그 나라가 포르투갈어를 쓰다 보니까 이름 자체가 디에고라는 이름을 좀 쓰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코이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의료 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그 기간 내에서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미 유도대에 참석을 해서 3위까지 입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뜬금없었어요. 근데 되게 자기 생활도 할 수도 있고, 포르투갈 언어 지금 거의 완벽하게 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2년 후에 귀국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해서 물리치료사로 활동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브라이언 오셔라고 김연아 선수의 그 코치로 유명을 했었죠. 다음은 노선영 선수라고 합니다. 노선영 선수라고 스피드 스케이팅, 그렇죠, 국가대표 선수였고요.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들, 사진들, 그 다음에 쇼트트랙. 이분 혹시 얼굴 아시나요? 산드로 리우라고 해서 쇼트트랙 쪽에서 되게 잘생겼다고 인기 많았던 선수였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소개시켜드렸나? 그리고 왜 이분을 처음 영상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라면, 여러분들은 선배입니다. 저한테도 선배겠죠? 1기입니다. 동의과학대 물리치료학과 1기로 나와서 병원 생활을 하다가 그 코이카라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봉사활동을 지원을 해서 페루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평창 올림픽 이후에 개인적인 그런 포르투갈어라든지 외국어 능력을 좀 살려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온 영상입니다. 선수입니다. 정말
그렇죠.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파이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겨울에는 거의 한국에 있지를 않아요. 자기 얼굴 나왔다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이런 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특히 동계 종목 트레이너가 되게 되면 거의 11월 정도부터 해서 지금 이맘때 2월, 3월까지는 거의 외국에서 선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단 자체를 혼자서 꾸리고 혼자서 관리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기수가 한 10기, 11기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선배들 중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 영상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 선배를 한번 모시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뭐 저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는 게 먼저 우선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 먼저 만나 뵙고 수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문제를 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다들 댓글을 통해서 답을 다 잘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 수업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벤트성 문제고요. 그렇죠. 집에서 놀면 뭐하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시상축에 대한 관상면에서의 운동. 두 번째, 관상축에 대한 시상면에서의 운동. 세 번째, 수직축에 대한 수평면의 운동. 세 가지 다 기억나시죠? 오늘의 이벤트입니다. 네, 어떤 관절이든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운동을 동영상을 찍으신 후에 저에게 카카오톡 또는 인스타 DM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첫 번째 영상을 찍으시고 음성으로 교수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시상축에 대한 관상면의 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음성으로 설명 주셔도 되고, 영상을 찍으신 이후에 밑에 글로 시상축에 대한 관상면의 운동, 여기는 어깨의 플렉션, 익스텐션, 굽힘과 펴입니다. 이렇게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답자 중 선착순 10명에게, 정답자입니다. 선착순 10명에게 바나나 우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을 다 확인하시고요. 자기 카메라를 꺼내셔서 이 문제를 푸신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번 주까지는 뼈 운동학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관절의 기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뼈 운동학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운동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명과 축, 그리고 뼈 운동학에 대해 저희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렸었고요. 운동학은 크게 두 가지, 운동 형성학과 운동 역학으로 나뉩니다. 저희가 앞에 했던 뼈 운동학은 운동 형성학에 포함이 되고요. 힘 토크는 고려하지 않고 물체 움직임, 물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몸에서는 뼈의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뼈 운동학과,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하고 다음 주 같이 수업하게 될 관절 운동학은 관절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설명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역학은 저희가 이 운동 형상이 끝난 다음에 수업할 과제고요. 힘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운동의 한 분야고요. 동력학과 관절 운동학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실에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공부하실 임상 운동학 및 실습에 대한 매핑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거 아직 다운 안 받으신 분 계시던데, 다운 받으시면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순서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출력하셔가지고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관절의 종류와 자유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절의 종류는 1학년 때 해부학 하시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고요. 이 자유도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1학년 때 의학용어라든지 해부학을 하시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절의 종류인데요. 총 관절은 크게 봤을 때는 총 세 가지: 못 움직 관절, 그리고 좀 움직 관절, 그리고 움직 관절이라고 하는 총 세 가지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용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나머지 섬유성 관절 또는 연골성 관절, 윤활성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주로 볼 것은 오늘 윤활성 관절인데, 제가 나머지 이런 못 움직 관절과 좀 움직 관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공부하셨던 거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고요. 첫 번째, 인대 결합입니다. 인대로만 결합이 되어 있는 관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제일 대표적인 거는 먼쪽 정강 종아리 관절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용어를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제가 발목하면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임상에서도 이 증상에 의해서 저희 쪽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신데스모시스라고 해서 인대 결합 복합제라고 합니다. 발목은 이 밑에 위에는 티비아, 피불라, 그 다음 밑에 있는 탈루스 또는 이런 카팔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대로만 서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대 결합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봉합입니다. 여러분 수처라고 하죠. 봉합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봉합은 대부분 머리뼈의 봉합들이 남아 있습니다. 관상봉합과 시상봉합, 그 다음 람다봉합. 1학년 때 시험 치시면 더 이거 외우신다고 많이 힘들으셨을 거로 기억납니다. 저도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은 못박이 관절이고요. 요거는 대표적인 건 못박이 관절은 치아 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골 결합입니다. 첫 번째 유리연골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유리연골 결합은 이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사람 몸에서 가장 많이 있는 연골 종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관절로는 복장 갈비 관절입니다. 복장뼈와 갈비뼈를 잇는, 저기 보시면 청백색을 띠는 연골, 요 사이에 있는 복장 갈비 관절에서 연골 결합을 유리연골 결합을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섬유연결 결합입니다. 섬유연결 결합의 대표적인 것들은 두덩결합이고요. 이렇게 두덩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결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움직인 관절, 그러니까 약간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못 움직 관절과 좀 움직 관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될 대표적인 윤활성 관절, 시노비알 조인트입니다. 밑에 관절면의 형태에 의해서 총 6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요 옆에 있는 관절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노비알 조인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모든 관절은 가동 관절에 관계되는 요소는 윤활렉부터 시작해서 관절 연골, 그리고 혈관과 감각신경까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저희 체중을 부하는 척추 사이 디스크라고 하는 관절 속 원반이 있겠죠. 그리고 무릎 관절에는 반달연골, 반월상연골이라고 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구조물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구조물들은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캐비티라고 하는 이런 윤활관절의 특징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관절광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외우실 수 있는 부분들을 외우시는데, 실제 관절의 모습을 보시면은 외우시기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무릎 관절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보시면은 십자인대 수술을 한 선수의 무릎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제 손으로 좀 가려져 있는데요. 까만색 점 2개가 보이실 거고, 밑에 보시면 사선으로 선이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십자인대에 이런 핀이 박힌 부위고요. 요거는 무릎 제가 관절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그리고 하는 테크닉 같은 경우는 그라스톤이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도수치료라는 거는 들어보셨을 건데 물리치료사들이 손으로 보통 그 손이나 이 손날 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걸 도수치료라고 하는데 도수치료 외에도 임상에서는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그라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노비알 조인트의 종류 총 이렇게 6개의 관절 형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을 잠깐 보실 건데 이거는 수처입니다. 그렇죠. 봉합과 아까 여기 복장뼈 갈비 사이에 유리연골 결합체를 보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쭉 들어갈 겁니다. 여기 두덩 결합이 있죠. 이거는 이제 좀 움직 관절이라고 했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윤활 관절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보면은 발목 관절 포함해서 6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그 활액 관절이라고 하고요. 몸 전체의 한 80% 정도를 다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이 지금 여기 화살표 나타내는 것들은 축입니다. 정확한 축에 의해서 이런 관절이 윤활 관절에서는 일어난다. 각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윤활 관절에 대한 종류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자유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윤활 관절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는 관절에서 허용되는 독립적인 움직임 방향 수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얘기로는 운동 축의 개수로도 볼 수 있으세요. 다양한 의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도의 자유도입니다. 3도는 기본적으로 3개의 기본적인 운동면 모두에서 움직임이 허용되는 것이고요. 이 그림에서 같이 플렉션, 익스텐션 요거는 어떤 면에서의 움직임이죠? 그렇죠. 시상면에서 어떤 축에 의한 움직임일까요, 여러분? 관상축에 의해서 시상면으로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어덕션과 에비덕션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와볼까요? 어떤 축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상축에 대한 관상면, 이마면에 대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메디얼 로테이션과 라테럴 로테이션, 요거는 어떤 축에 대한 어떤 면에 대한 면의 운동이죠, 여러분? 네, 세로축 또는 수직축에 의한 수평면에 대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본적인 운동면 모두에서 움직임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자유도는 3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움직임이 세 개의 면 또는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도는 3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한 가지 움직임이 더 나타나죠. circumduction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이 움직임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겠지만 두 개의 축 그리고 어덕션과 플렉션 익스텐션 그리고 에비덕션 이 두 가지 움직임 두 가지 축에 대한 움직임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도에서는 설컴덕션에 대한 움직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뭐 4도라고 4도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유도는 3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자유도가 2도일 때는 두 개의 운동면에서 움직임이 허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축도 두 개가 되겠죠, 그죠? 손목 관절의 예를 들면 손목의 플렉션과 익스텐션 그리고 라디얼 데비에이션과 울라 데비에이션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 외에 움직임이 있나요? 네, 여러분 손목을 돌려보시면 썰컴덕션이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돌림 운동이 나타나는데 이 운동은 이 두 가지 축에 대한 운동들이 같이 병행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래서 이 손목에서는 자유도가 2도가 되겠습니다. 플렉션과 익스텐션은 어떤 축에 대한 어떤 면에 움직일까요? 여러분 플렉션과 익스텐션은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상면에 대한 움직임이고요. 관상축에 대한 시상면의 움직임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라디알 데비에이션과 울라 데비에이션은요. 네, 그렇습니다. 시상축에 대한 이마면 또는 관상면에 대한 운동 그렇기 때문에 손목 관절은 2도의 자유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1도도 예를 들어 드린다면 1도의 자유도는 한 개의 운동면에서 움직임을 허용하는 거고요.
저희 몸에서 대표적인 관절은 그렇습니다. 팔굽 엘보 조인트가 되겠는데 엘보 조인트에서는 플렉션과 익스텐션에 대한 움직임 이것도 마찬가지 플렉션과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뭐 관상축, 가로축에 대한 시상면에 대한 움직임이 되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계속 이런 식 형태로 공식에 대입을 해보시면 움직임들은 축과면에 대한 움직임들은 잘 아시게 될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팔굽관절에서 엎침과 뒤침은 어떤 관절에서 일어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자유도를 가지는지 한번 더 보시도록 할게요. 저번 주 시험 문제였죠, 그죠? 뭐 자연스럽게 풀이 과정이 되는데 지금 이 움직임은 어떤 관절에서 일어나나요? 팔굽관절인가요? 이 관절은 몸쪽 노자 관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몸쪽 노자 관절에 대한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의 움직임은 어떤 축에 대한 어떤 면에 대한 어떤 축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죠. 네, 수직축 또는 세로축을 가지고 수평면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한 개에 대한 축에 의해서 그리고 한 개의 면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개의 운동면에서 움직임을 허용하기 때문에 1도의 자유도를 가지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자유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유도를 먼저 이해하시고 윤활 관절에 대한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 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평면 관절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0입니다. 말 그대로 축이 없는 관절이죠. 지금 밑에 보시면 이런 영상에서 한번 확인을 하실 건데요. 예를 들어 손가락뼈 사이 관절과 손목, 발목뼈 사이 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영상에서 하나 보여드렸던 파셋 관절, 척추뼈 사이 관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영상 보시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의 플랫한 형태의 관절명들이 있어서 축의 움직임이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는 형태로 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축이 없는 무축성 관절, 평면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는 AC 조인트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클레비클과 아크로미온이 만나는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관절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시를 했고요. 보통 이 평면 지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평면 관절, 활주 관절은 자유도가 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미끄러짐 위에는 각운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특별히 봉우리 빗장 관절이라고 하죠. AC 조인트의 특징은 평면 관절이나 자유도가 3을 가지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죠? 교과서에 보시면 봉우리 빗장 관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 135페이지 AC 관절은 미끄러짐 또는 평면 관절로서 자주 설명이 되지만 밑에 보시면 운동 형상학에서는 어깨뼈의 운동에 의해서 여기가 중요하죠. 어깨뼈의 이런 형태의 움직임에 의해서 로테이션과 틸팅과 이 어버드 다운워드 로테이션에 의해서 AC 관절은 3도의 자유도 그러니까 움직임을 축을 가지는 그렇죠. 축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암기가 좀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외우시고 제가 어깨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움직임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설명드릴 관절은 경척 관절입니다. 힌지 조인트라고 하고요. 힌지 조인트의 특징은 자유도가 1입니다. 일축성 관절이고 대표적인 관절은 팔굽관절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굽관절은 굽힘과 펴 외에는 다른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없죠. 구조상 그죠? 관상축에 의해서 시상면에서 굽힘과 펴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문에 보시면 이런 경첩 형태가 뒤에 문마다 다 붙어 있어요. 문은 어떻게 열고 닫는 외에는 나머지 움직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이런 팔꿈치 관절처럼 말이죠. 그렇죠.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 보시기 전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상축이 지나갑니다. 발굽 관절에는 그리고 시상면이 있죠. 그래서 굽힘과 펴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유도는 1을 가지는 관절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요. 그렇죠. 굽힘과 펴 일어났죠. 근데 이 관절이 뭐 모음과 벌림을 나타내게 하는 관절상에서 관절을 이탈하게 되겠죠. 그래서 돌림은 구조상 이렇게 걸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적 관절은 굽힘과 펴, 그렇죠. 굽힘과 펴만 일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플렉션, 그렇죠. 뼈 사이가 가까워졌죠. 멀어지는 익스텐션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문처럼 문을 열고 닫는 형태가 힌지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쇄관절인데요. 중쇄관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도가 1입니다. 한 가지의 축에서 움직임이 생기는데 몸쪽 노자관절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렇죠. 위팔뼈와 여기 노자 몸쪽에 있는 노뼈와 좌뼈가 결합하는 이런 노자관절에서 엎침과 뒤침은 일어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축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 가지 엑시스를 가지고 세로축, 롱기튜디널 세로축에 의해서 한 가지 움직임만 일어나겠죠.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몸쪽 노자 관절입니다. 이렇게 노뼈와 좌뼈가 결합되어 있고요. 여기가 팔굽관절이겠죠, 그죠? 두 개의 결합은 이렇게 리가먼트, 머리뼈, 헤어밴드 인대라고 하는 머리뼈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헤어밴드 인대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요. 움직임 자체는 그렇죠. 저번 주에 제가 또 문제 풀었던 부분이죠, 그죠?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이 중간에 있는 세로축에 의해서 그렇죠. 세로축 또는 수직축에 의해서 수평면에서 프로네이션과 수피네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중쇄관절의 대표적인 모양이 되겠고요. 다음은 타원관절입니다. 타원관절은 자유도가 2입니다. 이축성. 그러면 두 가지 움직임이 생기겠다. 머릿속에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손목관절, 무릎관절입니다. 손목관절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죠? 굽힘과 펴, 그 다음에 울라 쪽으로 데비에이션, 좌벽 쪽으로 치우침과 그 다음 라디알 데비에이션, 그 다음에 노뼈 쪽으로 치우침,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 움직임이 두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서컴덕션은 일어나지 않나요? 서컴덕션은 축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가 콤바인 결합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유도에는 영향이 끼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축이 두 개 있는 두 개에서 움직임이 생기는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무릎이 나타나네요. 그죠? 무릎은 이렇게 펴움과 굽힘과 펴움이 일어나고 이런 축에 의해서 약간의 안쪽 돌림과 바깥 돌림을 허용하게 되겠습니다. 겨딘대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어서 모음과 벌림은 일어나지 않고요. 약간의 돌림이 형성이 됩니다. 요거는 무릎 관절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이런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요거는 무릎 관절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무릎 관절과 손목 관절은 타원 관절이다. 자유도 2를 가진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엑시스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플렉션과 익스텐션, 애비덕션, 어덕션, 그렇죠. 서컴덕션. 서컴덕션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유도와는 연관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관절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요 움직임들을 나중에 기억하시면 요거는 이렇게 관절에서 움직임이 생기면서 관절 내에 관절 형상에서 보실 수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설명드릴 관절은 안장관절입니다. 새들 조인트고요. 새들 조인트는 자유도 2를 가지는 이축성 관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관절은 새들 조인트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CM 조인트, 엄지손가락의 손목, 손, 허리뼈 관절, 그 다음에 복장, 빗장 관절입니다. 새들 조인트는 이 안장관절이 가지는 특징 때문에 다양한 형태에서 평가라든지 움직임에 대한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써셔서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려도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들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안장관절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말 위에 있는 안장 형태로 생겼다 이렇게 생기고요. 특징은 이 관절면 자체가 보통 오목한 면이나 볼록한 면 하나로 이루어지지만 한쪽 측면은 오목하고요, 한쪽 측면은 볼록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에서 저희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관절 형상학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의 뜻처럼 오목면이 움직이는 것, 볼록면이 움직이는 것 이런 형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틀리게 될 거고요. 이축성 관절이기 때문에 플렉션, 익스텐션, 어덕션, 애브덕션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서컴덕션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돌림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안장관절에서는 특이사항 하나가 제가 아까 AC 조인트 평면 관절인데 자유도 3을 가지는 AC 조인트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복장 빗장 관절이라고 하는 복장뼈와 클레비클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숄더 거들, 그러니까 어깨 복합체가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죠. 복장 빗장 관절에서도 안장 관절이지만 자유도 3을 가지는 SC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AC 조인트와 SC 조인트는 제가 어깨 관절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 한번 찾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절구 공이 관절입니다.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하고요. 얘는 자유도를 3을 가집니다. 세 개의 축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저희 몸에서는 어깨 위팔 관절, 그리고 엉덩 관절이 되겠습니다. 사용 빈도가 가장 많고 저희 일상생활이나 저희가 움직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움직임을 허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볼이 소켓 내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움직임 자체는 플렉션, extension, adduction, abduction, rotation, 마지막에 복합된 circumduction 움직임이 보이는 삼축성 관절이 되겠습니다. 저희 몸에는 힙과 어깨 두 가지 형태의 절구공이 관절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수업 내용 좀 어떠셨나요? 내용이 좀 길었었는데 다음 수업을 좀 짧게 하더라도 오늘은 좀 아셔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서 좀 길게 했습니다. 좀 지루하셨더라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